장성철 교수, 네. 홍준표 의원이 이제 뭐 SNS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본인의 페북에다가 올리고 나서 상당히 좀 당내외적인 압박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특히 본인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특정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아니 홍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좀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언짢아하고 좀 불편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떤 내용을 올리자니 이게 또 자기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과는 좀 다른 행보와 말로 예. 비춰질 수 있고 안 올리자니 또 다른 내용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올리자니 그것은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싸리는 일본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불관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뭐 그 심정 그대로일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꾹 지내는 게 낫겠다는 예.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의원의 정치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지난주죠 이제는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봉합이 됐던 그 이준석과 윤석열의 그 극적 화해. 전 뒤에 홍준표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무언가 본인이 들어갈 공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김건희 녹취록 공개가 본인의 공간을 또 막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버려서 저는 조금 판이 더 커졌을 때 아직 대선 50일 남았잖아요. 그럼 조선왕조 한 200년 남은 꼴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은 정말 야권의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게 판이 지금 그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것을 거중조종할 야권의 어른이 없다는 건데 그 어른의 역할을 저는 홍준표 의원이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그 교착 상태를 풀거나 혹은 그것이 판이 설정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정치적 공간을 굉장히 크게 흔들며 들어가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도울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정치는 상상력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저는 좀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당 당원이고 국민의힘. 그다음 국민의힘 당원이고 게다가 지난 경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하신 분인데 예. 근데 타당 후보를 지원한다? 그건 명분이 사실은 정치 명분 싸움인데 단일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거중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거나 혹은 뭐 그쪽으로 몸을 옮겨서까지는 조금 부담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50일 남았는데 현근택 대변인 네. 보시기에 가장 큰 변수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단일화죠. 지금 말씀처럼 뭐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슈고 지금 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게 끝까지 침묵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분 특성상 왜냐하면 뭐 청문 홍답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SNS 안 써도 청문 홍답에 쓰면 그거 자체가 또 언론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오래가 같지는 않고 저도 그 부분에 좀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단일화 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본인의 영향이라든지 직접 뭐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이 하겠어요. 근데 단일화 해라. 이렇게 메시지만 나도 그게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분이 정치인이고 한 줄만 써도 지금 보도가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유혹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또 그게 본인의 영향력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래 안 갈 거다라고 점쳐봅니다. 청문 홍답 얘기하니까 현근택 대변인 이야기하면 다 현답이네. 좀 썰렁했나요? 홍답입니다. 홍답. 백운기가 물으면 백문현답이네.